반갑습니다, 여러분. 지난 시간에는 이제 우리 갈등 관리 능력에 대해서 배웠죠. 그 또 하나 중요한 부분은 사실 그 협상 능력이에요. 그러니까 갈등을 잘 관리하는 거는 내부에 대한 부분들이잖아요, 그죠? 내부에 대한 갈등을 어떻게 관리하느냐. 근데 이제 이번에는 이제 협상 능력인데, 협상은 여러분이 이 수업하고는, 그러니까 우리 IT 경영과의 굉장히 중요한 어떤 그 능력 중에 하나가 바로 이제 그 협상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그러니까 세상은 이제 사회는 항상 그 협상이라는 부분을 달고 살아요. 그러니까 협상에 대한 효과, 협상을 어떻게 하느냐에 따라서 그 회사의 매출과 직결되는 부분들이 많이 있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기본적인 부분과 그 다음에 지금 협상의 의미와 중요성, 일절이죠. 그 다음에 협상 개념의 변화와 뭐 여러 가지의 부분들. 자, 그 다음에 보면은 이제 그 협상의 과정과 한국의 협상 문화. 그러니까 한국의 협상 문화는 또 외국하고 좀 약간 틀려요. 그래서 중국하고 한국하고도 좀 틀리고 또 서양과 또 틀리고 그러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교수님과 함께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한번 공부를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이 협상 능력의 지금 이 5장이잖아요. 그렇죠? 5장이니까 그 5장을 교수님과 함께 한번 해보겠습니다. 자, 협상 능력을 1절과 2절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교수님과 함께 진행을 한번 해볼게요. 자, 협상과 협상력이라고 되어 있어요. 1절은 협상의 의미와 중요성. 있어요. 교과서에 보면은 이제 187페이지가 되죠. 그래서 협상 이렇게 되어 있어요. 협상의 뜻이 뭐냐 하게 되면은 어떻게 보면은 그 협상을 해야 될 이유가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 거 뭐냐면 서로가 다르다는 거예요. 예, 다른 것을 하나로 공감을 하게 만드는 일이 바로 이제 협상입니다. 그건 뭐냐면 이제 그 대화 논쟁을 통해서 설득하여 문제를 해결하는. 실제로는 협상에는 문제 해결이라는 이제 주어가 있어요.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 자, 문제 해결을 하는데 어떻게 하느냐? 예? 어떻게 하냐? 대화. 그죠? 예, 대화와 설득. 우리는 항상 어떤 문제들이 항상 있어요. 회사 들어가게 되면은. 근데 그 문제들을 대화 설득을 통해서 협상하는 일이 회사의 업무 중에서 아주 중요한 부분일 수가 있어요. 이 협상의 그 과정이라는 게 또 있어요. 협상의 과정. 협상의 과정은 어떻게 되어 있냐? 자, 교과서 186페이지죠. 예. 자, 과정을 한번 볼까요? 협상의 과정에서 보면은 5단계가 되어 있어요. 이제 시작이죠. 협상을 시작한다. 시작한다. 그 다음에 상호 이해. 상호 이해. 이렇게 돼 있죠. 그 다음에 해결 대안. 해결 대안. 그 다음에 합의 문서. 합의 문서. 합의 문서. 이렇게 돼 있어요. 이게 지금 보면은 이제 5단계는 협상 시작, 상호 이해, 해결 대안, 그 다음에 합의 문서의 절차로 돼 있는데, 이 교과서에서 보면은 협상 과정의 3단계는 협상 전 단계, 협상 진행 단계, 협상 후 단계 순서로 진행된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5단계인데 4단계네요. 실제로 보면. 자, 협상을 시작을 해요. 그러면은 우리가 저희 조선시대 때, 조선 초 때 서희 장군이라고 있죠. 그죠? 서희 장군. 기억나시나요? 서희 장군. 그래서 이 육진을 되찾아오죠. 전쟁을 안 하고도. 그죠? 여진족과 함께 여진족의 그 육진을 되찾아오는데, 이 서희 장군이 왜 유명하냐? 바로 협상을 해서 찾아온 거예요. 이게 협상을 해서 전쟁을 안 하고, 전쟁 없이 협상만을 통해서 해결점을 찾아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협상의 달인이죠. 예. 근데 왜 협상을 이 사람이 성공을 했냐 하면은 여기 중요한 부분은요. 이 상호 이해라는 부분이에요. 상호 이해. 예? A라는 사람과 B라는 사람이 있어요. 그러면 이 안에는 이견이라고 해서 이견. 이견이 뭐예요? 다를 이자에다가 의견견자예요. 예? 보는 시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견이라는 뜻이. 예, 시각이 달라요. 그래서 A는 사과고, 예? B는 배예요, 배. 서로 좋아하는 게 틀려요. 예? 이렇게 서로 다른데 A와 B가 협상을 해가지고 감이라는 걸로 서로를 한 발 양보해갖고 새로운 걸 안을 찾아내는 이게 이제 바로 이제 상호 이해예요. 그래서 A가 B한테 그래요. 나는 배 먹으면은 소화가 뭐 예를 들어서 뭐 여러 가지 배 먹으면 뭐가 안 좋더라. 나는 이제 이가 시려갖고 사과를 절대 못 먹어. 그러면은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할 수 있는 게 뭘까? 그러면 우리 감으로 하자. 오케이. 그러면 감으로 하는데 요거를 우리 서로 이번에 음식을 감으로 하는 걸로 합의하자. 해갖고 합의 문서. 여기 보면 상호 이해라는 게 뭐예요? A가 배를 싫어하고 B는 사과를 싫어해요. 근데 서로 주장하는데 요게 상호 이해 관계예요. 해결 대안이 뭐냐? 그러면 사과와 배가 아니라 A도 만족하고 B도 만족할 수 있는 걸 안을 찾아보자. 그게 이제 바로 이제 감이라는 거죠. 네? 바로 이게 해결 대안을 찾는 거예요. 해결 대안. 그 다음에 해결 대안이 찾으면은 자, 그러면 우리가 이번 잔치에 감을 우리가 구입을 하자. 감을 구입하는 걸로 우리가 합의하자. 그럼 여기서 문서로도 하고 구두로도 하고 다른 방법으로도 하고 녹음도 하고 막 그러겠죠. 그래서 협상은 바로 이 상호 이해와 해결 대안이 나오게 되면은 바로 끝나는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우리가 협상이 왜 중요하냐 하게 되면은 문제 해결을 하는데 협상만큼 중요한 게 없어요. 문제 해결하는데 우리는 수많은 문제가 있거든요. 회사 가면 수많은 문제가 있어요. 엄청나게 많은 문제들이 많아요. 무지하게 많은 문제인데 이런 문제들을 누가 하냐? 담당 직원들이 다 해요. 그죠? 예, 담당 직원이 하는데 이 담당 직원이 이 협상에 소극적이거나 아니면은 또는 원활하지 않는 그런 능력을 발휘한다 그러면은 문제 해결이 어떻게 되겠어요? 문제 해결이 굉장히 지지부진하게 되겠죠. 지지부진할 때 빨리 되지 않으면 안 되는 여러 상황들에 대해서 회사가 손실을 끼치게 돼요. 회사에. 예? 회사 손실이 됩니다. 그래서 바로바로 문제 해결할 수 있게 협상에 대한 능력을 키워야 된다.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거는 협상은요. 상대를 알아야 돼요. 협상의 1번은 상대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상대방을 인지를 해야 된다. 알아야 돼. 상대방이 왜 그것을 주장할까? 이게 이제 핵심이죠. 예, 왜 그것을 주장할까? 왜 그것을 요구할까? 예. 상대방의 의견이 무엇일까? 이런 것들이 핵심이 뭘까? 핵심. 이것을 파악을 해야 돼요. 이것을 파악하게 되면 핵심 파악했다. 그러면 어떻게 되겠어요? 이 핵심 파악한 것을 가지고 상대방을 설득할 수 있는 대안을 찾을 수 있어요. 그러면 이 대안 가지고 상대방에다가 제시를 하는 거죠. 근데 대안 없이 협상은 절대 안 됩니다. 반드시 대안이 있어야 돼요. 이 대안이 이쪽에서 받아들일 때 협상은 끝나는 겁니다. 끝나는 겁니다. 근데 좀 부족해요. 그럼 여기서 역제안을 하죠. 여기서 예를 들어 가지고 원하는 거에 한 70% 선을 제시를 했어요. 근데 이쪽에서는 70% 가지고 우리가 적자다. 그러면은 10%만 더 얹자. 그럼 이쪽에서 또 받은 거야. 공이 이쪽으로 넘어갔다가 70%로 넘어갔다가 다시 이쪽에 10% 더 증강하는 걸로 역제안을 했다. 그렇다면
이제 총 80%가 되겠죠? 그럼 이쪽에서, 그러면은 내가 80% 가게 되면 여러 가지 어려우니까 우리가 정확하게 그러면 75%로 서로 상호 합의하자. 그럼 여기서 오케이 하게 되면은 협상이 종료가 되는 거야. 75%로. 예? 이건 뭐냐면 바로 상대방을 인지해야 된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무엇을 요구하는지, 무엇을 왜 요구하는지에 대한 백데이터가 있어야 돼요. 근데 그것도 모르고 협상을 하잖아요. 절대 협상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도저히 협상이 안 되는 거면 도저히 그 사람의 속내를 모를 때 그때는 협상하기 어려워요. 그래서 실제로는 협상의 주 목적은 뭐냐면 유리한 조건을 갖고 오는 거예요. 유리한 조건을 가져오는 것. 협상의 주 목적은요. A라는 회사하고 B라는 회사가 있다. 그러면 A라는 회사와 B라는 회사는 서로 거래 관계입니다. 근데 A와 B가 어떤 거래 관계에 있어서의, 특히 계약 관계에 있어서의 문제가 발생이 됐다. 그 문제 해결하는 데는 협상을 들어가는데 A는 A 회사에 유리하게, B는 B 사에 유리하게 이렇게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A와 B가 협상을 할 때 반드시 여기서 납품을 받아야 돼요. B가 이쪽으로 납품을 해줘야 돼요. 무슨 예를 들어 가지고 자동차 부품이야, 브레이크 패널, 예? 뭐 이런 걸 가지고 했다. 브레이크 패드를 갖고 왔다. 그러면 B가 생산하는 패드가 브레이크 패드죠. 예. 이 패드를 납품을 해야 돼요. 그러면 A와 B 사이는 이제 납품과 원청이죠. 예. 근데 이 패드 가격에 대한 부분들 협상을 하려면 A는 가격만 가지고 계속 할 수는 없어요. 그러면 A 회사에 C 과장이 있다. 그럼 C 과장이 이 협상 담당자다. 그러면 C 과장은 대안을 찾는 거예요. 뭐 찾냐? 만약에 B가 안 됐을 때는 C로 가는 거예요. C 회사로. 그래서 B한테 A 회사는 그렇습니다. A 회사는 현재 가격의 80%로 가자. 우리는 못하겠다. 그러면 C 회사 쪽으로 우리가 갈 수밖에 없다. 이것도 이제 어떻게 보면 협상 능력이거든요. 그럼 B는 이 일거리가 이쪽으로 줄어들잖아요. 이쪽으로 가잖아요. 그래서 이 제시한 능력의 이 범위를 85%나 90%로 조절해가지고 협상을 하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 협상은 반드시 도덕적으로 갖춰지는 것이 아니라 상대가 그러니까 나의 입장 또는 우리 회사의 입장에서 이익이 얼마큼 되느냐가 기준이 되는 거예요. 모든 협상은 다 그렇습니다. 그게 비즈니스 협상이에요. 그러니까 일반적인 인간과의 어떤 인간 관계에서의 거래가 아니라 비즈니스이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라는 얘기죠. 예? 여기서 보게 되면은 협상이나 당사자 간 이해관계의 상충을 인식하는 상황에서 상호 타결 의사를 가진 그 이상의 당사자 간의 의사소통을 통해서 합의에 이르는 과정이다 라고 이렇게 책에서 얘기가 나왔어요. 뭐 교수님이 얘기한 내용하고 뭐 같은 얘기예요. 협상이란 자신이 협상 상대로부터 무엇을 얻고자 할 때, 그죠? 네, 무엇을 얻고자 할 때 뭘 얻어야 될 거 아니에요. 왜 협상을 해요? 뭐 얻어야 되니까. 얻어야 한다. 무엇을 얻어야 돼? 얻기 위해서는 작은 것을 이렇게 던질 수, 버릴 줄 알아야 돼요. 버릴 줄 알아야 합니다. 알아야 한다. 그러니까 이 협상이라는 것이 이게 이 두 사람이 이렇게 있으면은 이게 일부 후퇴를 하지 않으면 협상이 안 돼요. 전진만 해서는 도망가 버려요. 예?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실제로 회사에서 협상을 하는데 아주 기본적인 어떤 개념이죠. 보면은 여기서 이제 그 모란과 해리스라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187페이지 중간에 보면은 협상이란 상호 이익이 되는 합의에 도달하기 위해 둘 또는 그 이상의 당사자가 서로 상호작용하여 갈등과 의견 차이를 축소 또는 해소시키는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죠? 예. 갈등과 의견 차이를 계속 축소하는 거예요. 아예 다 없앨 수는 없지만 계속 축소해가면서 접점을 찾아가는 겁니다. 그래서 접점을 찾다.
접점을 찾다. 예, 이게 바로 어떤 협상의 가장 기본적인 개념이죠. 자, 여기서 보게 되면 또 187페이지에 이게 보면 네 가지 요건이 있대요. 이게 뭐냐면 이제 여기 보면 협상 전문 회사인 넥스 세베니우스는 협상을 성립하기 위한 네 가지 요건을 단같이 제시했다. 예. 자, 조건 한번 좀 볼까요? 협상의 조건 1. 첫 번째 뭐냐? 서로 필요해야 돼요. 이게 상호작용이라는 거죠. 예. 서로 필요해야 한다. A와 B가 있는데 B는 A가 필요하고요. A는 B가 필요해. 이게 협상의 기본이에요. 이게 없으면 협상이 될 이유가 뭐 있어요? 그렇죠? 예, 전혀 없죠. 두 번째 뭐냐? 쟁점이 있어야 돼요. 쟁점이 뭐죠? 쟁점이라는 게. 쟁점은 뭐냐면은 이게 바로 이견입니다. 이견. 다시 말해서 주장하는 바, 요구하는 바, 얻고자 하는 바가 서로 다르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쟁점, 이 쟁점이 있어야 협상을 하는 거예요. 그렇잖아요? 예. 이 쟁점을 해소하는 거죠. 예, 쟁점을 어떻게 한다? 해소하기 위한 협상이에요. 해소하기. 세 번째 뭐냐? 세 번째 188페이지죠. 협상 과정에서 얻은 것이 많아져야 된다. 그죠? 협상에 의해 이익이 볼 가능성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협상은 반드시 이익이 동반이 돼야 돼요. 이익 동반. 협상을 할 거 얻어야 되죠. 안 그러면 협상 결렬이죠. 왜 협상 결렬이라 하잖아요. 협상 결렬. 북한에 김정은 있어요. 김정은. 그 다음에 미국의 트럼프. 트럼프가 어디서 만났어요? 베트남에서 만났죠? 베트남 하노이에서 만났나 그럴 거예요. 베트남에서. 그래서 북미 대화를 했어요. 근데 협상이 어떻게 했어요? 결렬됐어요. 결렬. 트럼프는 먼저 핵폐기. 후 경제 봉쇄 완화. 경제 봉쇄 안 하겠다. 먼저 핵폐기해라. 김정은은 뭐냐? 김정은은 동시에 하자. 그럼 동시에 하자. 여기서 결렬됐어요. 왜냐면 트럼프는 애초에 베트남 갈 때 합의 볼 생각이 없었어요. 이 트럼프는 김정은을 철저하게 이용해 보려고 했던 거예요. 자기. 이 사람은 장사꾼이기 때문에 이번에 져서 그렇지만 이렇게 협상이 결렬이 돼요. 그러면 결렬되어 끝이냐? 아니에요. 다시 각자 회사로 들어가서 2차 안을 또 내죠. 왜? 한 발 뒤에 물러선 안.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이익의 범위가 이만큼 얻으려고 했던 거거든요. 이익이라는. 근데 협상이 결렬됐어요. 그러면 이익은 이렇게 줄어듭니다. 요만큼을 그럼 떼내는 겁니다. 이렇게. 떼내고 다시 가요. 또 떼내요. 다시 가요. 그렇지만 중요한 건 뭐냐? 반드시 이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익이 동반된다는 거예요. 이해가 되시겠죠? 예. 협상은 반드시 이익이 동반돼야 돼요. 넷째는 뭐냐? 넷째는 협상을 반드시 성사하기 위한 타결 의지가 있어야 돼요. 그죠? 타결 의지. 너무나 당연한 얘기예요. 예, 타결 의지가 없이 이거 말아버려 그럼 관둬 그러면 이렇게 돼버리면 협상할 일이 없어요. 협상은 바로 꼭 타결해야겠다. 반드시. 그죠? 예, 반드시 타결. 이게 들어가지 않으면은 동력이 없는 거죠. 그렇죠? 예, 이렇게 네 가지가 협상의 조건이다. 자, 그 다음에 여기서 또 이제 188페이지의 중간 정도 보면 그런 게 나옵니다. 뭐냐면 협상력은 협상의 각 당사자로부터 돌아갈 몫을 결정하는 전략, 혹은 자신에게 돌아올 몫을 상대적으로 더 많이
많게 하는 능력, 또는 협상에 참여하는 상대방의 협상 타결에 대한 기대를 자신에게 유리한 방향으로 변경시킬 수 있는 능력이라고 정의할 수 있어요.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5가지의 협상 차원, 5가지의 협상 차원을 얘기를 하고 있어요. 5가지의 협상 차원을 얘기하고 있다. 첫째 뭐냐? 첫째, 의사소통 차원이다. 의사소통. 이게 무슨 말이냐? 의사소통. 이해 당사자들이 자신의 욕구를 충족하기 위해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내려고 상대방을 설득하는 커뮤니케이션 과정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욕구를, 자신의 욕구라는 게 별게 다 있죠. 뭐 승진도 있고, 그죠? 매출, 이익, 그 다음에 뭐 환경, 환경 뭐 등등 뭐 욕구가 많이 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욕구를 충족하기 위한, 욕구 충족이죠. 충족하기 위한 상대방으로부터 최선의 것을 얻어내려고 하는, 그런 이제 일종의 의사소통이라는 얘기예요. 이걸 하기 위한 의사소통이다. 의사소통, 커뮤니케이션이죠. 의사소통이다. 두 번째 뭐냐? 두 번째, 갈등 해결. 갈등 해결 차원이에요. 갈등 관계에 있는 사람들이 대화를 통해서 갈등을 해결하려고 하는 상호작용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말해서 갈등은 이제 문제가 있는 거잖아요. 그죠? 문제가 있는데 이런 갈등 문제를 의사소통을 통해서 해결하려고 하는 상호작용. 상호작용. 이걸 얘기하는 거예요. 상호작용. 자, 세 번째는 뭐냐? 지식 노력 차원이에요. 지식 노력 차원. 지식 노력 차원이라고 얘기해요. 자, 그러면 지식 노력 차원 이렇게 세 번째로 여기서 정의를 했습니다. 우리가 얻고자 하는 것이 얻고자 하는 것을 가진 사람의 호의를 쟁취하기 위하여 관한 지식이면 노력의 분야예요. 이게 뭐냐면 내가 이제 무엇을 얻고자 해요. 그러면 그 가진 사람한테 내가 얻는 것을 얻기 위한 노력이죠. 그런 것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는 뭐냐? 의사결정 차원. 의사결정. 의사소통 차원인가 틀린 거죠? 의사결정. 의사결정 차원이다. 이렇게 여기서 분류가 됐습니다. 서로 선호가 다른 협상 당사자들이 합의를 도달하기 위해서 공동으로 의사결정을 하는 과정이에요. 공동으로. 그러니까 실제로 이제 어떤 협상을 하게 되면은 집단과 집단과의 문제가 발생이 되기도 하죠. 그래서 이 집단과 그 집단, 이 공동의 의사결정을 하기 위한, 어떻게 보면, 일종의 이런 것들은 이제 회의를 결정을 통해서 하죠. 회의를 통해서. 주로 이제 회의 차원에서 집단 회의를 통해서 의사결정을 하죠. 그리고 교섭 차원. 자, 교섭 차원이다. 교섭. 둘 이상의 교섭 차원이죠. 이게 둘 이상의 당사자들이 대안을 가진 가운데 당사자들이 모두가 수용 가능한 대안을 찾기 위한 의사결정 과정이에요. 그래서 둘 이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교섭이라는 건 뭐냐면 우리가 통상 교섭이라는 게 있어요. 통상 교섭. 이게 뭐냐면 무역을 할 때 무역 통상. 그럼 무역 통상하게 되면 이 관세라는 게 있죠. 관세가 뭐죠? A라는 물건을 B 나라에 수출을 해요. 그러면 B 나라에 수출하는 기본적인 관세라는 게 있어요. 물건을 그냥 팔 수는 없잖아요. 100원짜리를 소비자한테 100원에 들어가지 않거든요. 그럼 관세를 매기는데 여기에 10원을 관세를 내서 110원이었어요. 근데 이 B라는 나라에서 생산하는 이 물건이 시장가 130원이에요. 그러면 이 110원이 이 시장에 관세를 매겨갖고 들어온다 그러면 이 자국 내 시장이 교란이 되겠죠. 그렇잖아요. 그러면 물건이 안 팔리게 되죠. 그게 되면 시장이 교란되니까 똑같이 보조를 맞춰서 30원을 매긴다고요. 그래서 경쟁을 하게끔 관세를 매겨갖고 이렇게 상호 하거든요. 이런 것들이 이제 무역 통상 교섭 중에 하나예요. 그 다음에 이 통상이라는 것이 무역이 이 국가 간 분쟁이 많이 일어나요. 국가 간 분쟁. 특히 이제 무역과 관련된 것이 가장 많죠.
예. 근데 이렇게 되면은 바로 언제 외교부 장관이나 아니면 뭐 통상부 장관이란가 이런 사람이 그 나라의 장관과 함께 실무자끼리 이제 여기서 협상을 또 하게 되죠. 예. 그러면 왜냐면은 A라는 나라가 B라는 나라에 수출할 수 있지만 B도 A라에 수출하거든요. 그러면 중국과 미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어난 것도 여기서 미국에서 중국 제품을 관세를 50% 매겼어요. 그러면 중국은 미국에서 오는 것도 같이 맞대응을 해갖고 50% 매겨요. 이게 상호 죽이는 거거든요, 이게. 예? 이렇게 무역 전쟁이 발발을 하게 돼갖고 이게 아직 해소가 안 됐어요. 근데 이번에 미국 대선을 통해서 바이든이 당선이 됐죠. 이런 부분을 어떻게 해결할지 한번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이 반드시 그냥 돈의 문제가 아니라는 얘기죠. 돈의 문제가 아니다. 돈의 문제만은 아니다. 이게 뭐냐면 중국과 미국이 기본적으로 이 안에 돈 이전에 깔려있는 거는 이게 패권이거든요. 패권. 세계의 경제 패권. 이 패권 때문에 벌어진 일이기 때문에 돈을 더 주고 말고가 문제가 아니라 패권이기 때문에 이것이 협상하기가 쉽지가 않아요. 이게. 예? 뭐 그런 어떤 내막도 있는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반드시 협상은 타결된다, 타결 안 될 가능성도 많은 부분들은 많아요. 우리가 모르는. 그리고 이게 5가지를 교수님과 함께 알아봤습니다. 자, 이해가 뭐 크게 뭐 아주 엄청 중요한 건 아니에요. 자, 2절은 뭐냐? 협상 개념의 변화와 협상 시 준수 원칙이라는 게 있어요. 준수 원칙. 준수 원칙 같은 경우는 좀 알아둘 필요가 있죠. 자, 시대가 변하면서 협상의 개념도 변했다. 과거에는 자기 것을 많이 갖고자 하는 분배적 협상 시대. 예, 분배적 협상. 그죠? 예, 과거에는 그래요. 예, 분배하는 거예요. 왜냐면 내가 5개를 가질 거냐, 6개를 가질 거냐는 협상에 따라서 틀리기 때문에. 이 지금 보면은 여기 보면은 자기 것을 많이 갖고자 하는 분배적 협상 시대로서 제로섬 게임이 작용한 협상 1.0세대다 이렇게 할 수 있다. 이때에는 사람들의 눈앞에 이익에 급급해서 관계를 오래 지킬 수가 없었다. 그러니까 협상을 잘못하게 되면요, 소탐 대실할 수 있어요. 예, 소탐 대실. 무슨 뜻인지 아시죠? 작은 것을 탐내다 보면 큰 것을 잃어버린다. 이겠어요. 그래서 사과 한 박스를 얻었지만 나무 한 그루를 통째로 없애버리는 그런 경우가 있죠. 그래서 황금알을 낳는 거위가 바로 그런 거죠. 황금알을 낳는 거위를 하나씩 낳는데 배를 가려면 엄청 많이 나올 줄 알고 갈랐는데 이제 아예 거위가 죽었죠. 그게 바로 소탐 대실이란 어떤 비유에 적용된 사례 중에 하나죠. 이게 보면은 제로섬 게임이라고 여기 나와 있어요. 188페이지 맨 마지막에 보면은 1.0세대. 그러니까 우리가 1.0세대, 0세대, 그 다음에 2.0세대, 그 다음에 3.0세대 이렇게 3가지로 이렇게 분류를 해놨어요. 여기서는 협상이 제로섬이라는 건 한 사람이 이기고 한 사람이 지는 거예요. 제로섬이라는 게 제로섬 게임이다 라고 하죠. 그러면 한 사람이 협상을 통해서 완전히 승자가 되고 패가 완전히 갈려진다는 거죠. 이게 1.0세대의 협상 방법이에요. 2.0은 뭐냐? 윈윈이에요. 서로 좀 양보하면서 서로가 이기는 윈윈 협상이라는 거죠. 서로의 파이를 키우는 거예요. 경제적 이익 극대화를 위해서. 이렇게 2.0이에요. 그러면 협상 3.0세대는 뭐냐? 이거는 이제 감성 협상이다 그래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켜요. 경제적 이익을 극대화시킵니다. 이렇게. 뭐냐? 경제적 이득. 그러니까 기준 자체가요. 경제적 이득을 얼마큼 많이 내느냐에 맞춰서 서로 협상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화살표가 이 우측 올라가게 되겠죠. 그래서 이게 지금 이렇게 되면 3.0세대는 뭐냐 하면은
협상이 끝나고도 서로 굉장히 친한 사이가 돼요. 왜? 서로가 만족하니까. 그죠? 만족하니까. 상호 만족. 엄청 친구가 되겠죠. 예. 예.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는 안 그러죠? 1.0세대는. 적이 생깁니다. 적. 얻었지만 적이 생긴 거예요. 이런 거예요. 그래서 이때는 그 협상을 이제 전쟁이라고도 표현하죠. 전쟁. 이게 이제 무역 전쟁, 무슨 전쟁, 전쟁으로 비교해요. 전쟁은 뭐예요? 둘 다 윈윈할 수가 없어요. 왜?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거든. 예? 내가 안 죽이면 내가 죽잖아요. 그러니까 어때요? 상대를 죽여야 돼요. 그래서 1.0세대는 이렇게 3.0세대하고 확연하게 틀리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2.0세대는 상호 협력을 하게 돼 있어요. 상호 협력. 서로 윈윈이니까 이게 상호 협력하는 구도다. 자, 우리 학생들 이렇게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아요. 이게 이제 협상 개념의 변천이에요. 협상 개념이 이렇게 변화했다. 과거와 현재를 보이기에는 이렇게 협상 개념이 자, 그 다음에 협상 개념처럼 바뀌면서 원칙이라는 게 생겼죠. 또 자, 원칙은 어떤 원칙이 있을까요? 협상의 원칙이. 자, 협상의 원칙을 또 한번 교수님과 함께 보겠습니다. 첫째, 상대방, 이게 이제 보면은 이제 3.0세대에 대한 부분들이에요. 이게 상대방 입장에서 문제를 봐요. 이게 상대방이에요. 이게 상대방. 그러면 내가 이 상대방의 입장에서 생각을 해요. 아까 교수님 처음에 얘기한 것처럼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그 입장에서 문제를 봐요. 그럼 어떻게 되냐? 저쪽에서 그래서 간절히 원했구나. 그래서 간절히 A를 원했구나. 요구했구나를 알 수 있다는 거예요. 간절히. 속내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다음에 그러면 상호 이익이 되는 걸 찾아야 해요. 상호 이익. 이게 뭐예요? 바로 이게 대안이잖아요. 대안. 문제를 봤으니까. 그럼 저쪽에서 원하는 거를 맞출 수 있는 방법이 뭘까? 맞출 수 있는 거를 뭘까를 찾아가는 것이 뭐냐? 이게 바로 대안이라는 거예요. 대안. 대안 없이 협상할 수 없다. 대안 없이. 그 다음 문제의 본질을 파악한다. 문제의 본질. 아까 미중 간의 무역 전쟁이 일어났죠? 미국과 중국과의 무역 전쟁이 일어났어요. 그럼 미국과 중국의 표면적으로 드러나는 거는 이 관세예요. 관세 부과. 그렇지만 바닥에 깔려있는 게 뭐죠? 문제의 본질이라는 얘기죠. 이건 바로 세계 패권입니다. 세계 패권. 왜냐하면 중국이 엄청 커가고 있거든요. 이 중국이란 나라는 세계 공장이에요. 세계 공장. 세계 공장이라는 게 뭐냐? 인건비가 싸니까. 이게 지금 이렇게 해서 중국이 이렇게 해서 이 중국 땅이에요. 우리나라 땅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가 있어요. 여기서 해외 유명 브랜드의 공장이 중국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중국 사람들이 뭘 잘하냐? 그럼 이걸 만들었을 아니에요. 만들었으니까 이거를 짝퉁을 만들어요. 짝퉁이 뭐예요? 짝퉁이. 가짜죠. 가짜 명품. 그래서 가짜 명품이 많은 거예요. 중국이. 예? 그러다 보니까 어때요? 기술력이 짝퉁을 만들다 보면요. 기술력이 높아져요. 기술력이. 계속 만들다 보면. 그럼 자체 브랜드가 또 나와요. 자체 브랜드. 예? 이렇게 나와요. 이렇게. 우리나라도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에 한참 못 미쳤어요. 삼성전자가 일본의 소니, 파나소닉, 아이고 뭐 비교 안 됐어요. 근데 지금 일본에는 전자회사를 전부 다 합쳐도 삼성전자를 따라갈 수 없어요. 응? 일본도 재밌는 얘기 한번 할게요. 일본도 이 짝퉁 얘기 나와서 그렇지만 일본이라는 나라는 지금 우리나라가 이렇게 있잖아요. 일본이 이렇게 있어요. 그럼 일본이 2차 대전 패망을 했죠. 나가사키 히로시마에 원자폭탄이 터져갖고 패망을 했단 말이에요. 패망.
망했어요. 근데 어떻게 일어났냐? 한국 전쟁 때문에 일어난 거예요. 한국 전쟁에 물자를 대줘야 되니까. 예? 물자를 대줘야 되니까. 그래서 일어난 거예요. 또 하나 뭐냐? 이 짝퉁을 잘 만들었어요. 이때는 메드 인 USA, 예? 메드 인 USA, USA. 이 제품이 전 세계를 다 휩쓸었어요. 파카마니아 필름 여러분 잘 모르실 거예요. 근데 메드 인 USA라는 이 브랜드가 세계를 다 했을 때 일본에서 메드 인 USA를 만들었어요. 근데 점을 다 뺐어요. 그 뭐예요? 우사라는 마을을 만들었어요. 일본에다가. 이 마을에서 나오는 제품은 전부 다 메드 인 USA예요. 국제재판소까지 갔는데 일본이 이겼어요. 이 짝퉁의 시작이에요, 여기가. 일본이. 이 짝퉁을 만들면서 기술력이 높아지는 거예요, 또. 그게 이제 짝퉁을 만들고 끝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근데 중국은 이렇게 본질이 뭐냐? 이 경제의 패권을 쥐기 위해서, 예? 패권을 위해서 중국이 지금 일로, 예? 이걸 하는 거예요. 뭐냐? 지금 현재 중국이 가지고 있는 이 경제를 가지고 세계 패권 국가가 되려고 하는 거예요. 근데 미국은 그걸 좌시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견제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사실은 여기서 보면은 바로 문제의 본질은 바로 이 세계 패권을 견제한다. 이게 본질이에요. 드러난 거는 관세 부과예요. 미국 전쟁이 안 그래요. 이거였습니다. 그래서 이거 뭐냐? 바로 상대가 무엇이 간절히 요구하는지 문제의 본질인지를 알지 않으면 협상이 안 돼. 그래서 자꾸 이게 협상이 결렬되는 거예요. 협상 결렬. 왜? 본질하고 상관없이 가니까. 공과 사를 정확히 구별해야 된다. 이게 무슨 뜻이냐? 공과 사. 협상에는요, 이 공과 사가 반드시 사. 공은 뭐예요? 공적인 거. 이거 사적인 거잖아요. 근데 협상 대상자가 고등학교 선배예요. 고등학교 선배. 아주 최대 선배예요. 그러면 그래도 선배인데 이게 안 된다는 거예요. 협상은 공과 사를 구별하지 않으면 안 돼요. 그래서 사적인 것은 버리고 공으로 공적인 부분으로 접근해야 된다. 뭐 이런 거예요. 그래서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된다. 예? 여기서 공과 사를 어떻게 해야 된다? 분명히 해야 된다. 예? 분명히 해야 한다. 이렇게 나왔어요. 공과 사를 분명히 해야 한다. 그 다음에 또 뭐냐? 실리추구의 해결책을 찾는다. 예, 실리추구. 예, 실리추구의 해결책. 아주 중요한 거죠. 실리가 뭐예요? 실리하면 떠오르는 말이 있죠. 명분과 실리. 들어봤죠? 예. 광해군이 있어요. 조선 광해군. 들어봤죠? 광해군. 이 사람은 왕인데 왜 군일까요? 예? 자, 광해군은 인조 반정 때문에 이 사람이 물러났어요. 그래서 이 집권한 이 혁명군이 군으로 강등을 시킨 거예요. 근데 광해군이 등거리 외교를 했어요. 등거리 외교 뭐냐? 등거리 외교가 뭐예요, 이게? 등거리 외교가 명나라와 그 다음에 금나라와 이 두 나라 사이에 원나라와 이런 두 나라 사이에 원나라죠. 원나라와 이게 명나라였어요. 두 나라 사이에 등거리, 다시 말해서 어느 한 편을 드는 것이 아니라 양쪽 다 사신을 파견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명분을 주장한 성리학자, 이런 사람들은 뭐냐? 명을 우리가 섬기는 나라인데 어떻게 오랑캐를 섬기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오랑캐. 이 오랑캐가 무슨 뜻인지 아세요? 오랑캐는 이렇게 쓰면 압록강 이북 쪽에 있는 이 사는 사람도 오랑캐라고 그랬어요. 오랑캐. 그래서 이 오랑캐가 한 가지 더 재밌는 거는 우리 호떡 있잖아요. 호떡. 이 오랑캐 떡이에요. 호가 오랑캐 호자예요. 오랑캐 호. 날씨가 추우니까 구워서 먹는 거예요. 그게 호떡이에요. 오랑캐가 먹는 떡. 이게 호떡이에요. 호떡이 오랑캐에서 나온 거예요.
어떻게 오랑캐한테 우리가 사신을 보내고 공물을 보내고 예를 갖추느냐 이렇게 나온 거예요. 그러다 이제 어디다가 침범을 해갖고 인조가 삼전도의 굴욕을 했겠죠. 그래서 이렇게 명분과 신뢰라는 게 있는데 이 협상에서는요 명분보다도 신뢰가 우선해야 돼요. 왜? 신뢰는요 바로 이익으로 직결되기 때문에. 명분은요 호울입니다. 호울. 명분을 좀 잃어도요 이익을 얻으면 돼요. 이익을. 그래서 특히 비즈니스에서의 협상은 반드시 실리 추구해야 된다. 그래서 이 자꾸 역사에서 여러분들 어떻게 보면 이해하기 편해서는 거예요. 실학의 실학. 17세기, 18세기 일어난 실학에 있죠. 실학. 뭐 유영원의 반개, 그 다음에 뭐 이익의 성호사설, 뭐 이런 거 다 실학이잖아요. 정약용 다 실학이에요. 실학이 뭐냐면은 명분에 휩싸인 성리학, 성리학을 버리고 실제 실생활에 실학으로 가자. 이게 주장한 거예요. 왜냐하면 실제 실생활에 뭐가 도움이 되느냐? 맨날 공작을 맹작을 해봐야, 뭐냐? 그래서 상업, 공업, 이쪽을 좀 많이 발전시키자. 그래서 민생을 좀 하자. 뭐 이런 뜻으로 이제 실학이 했던 거예요. 실리 추구해야 된다. 뭐 이런 거 잊지 마시고. 자, 그다음 지나친 자기 주장보다는 양측의 공동 관심사. 양측 공동 관심사. 이거 되게 핵심적인 단어가 나왔어요. 예? 자, 공동 관심사. 이게 협상에서 되게 중요해요. 공동 관심사. 자, 그래 공동 관심사가 됐어요. 이 공동 관심사에 주력을 한다. 이렇게 돼서 주력한다. 왜냐하면 자기 주장 가지고 안 되니까. 그래서 공동 관심사를 테이블에 올려놓고 하는 거예요. 그 마지막에 뭐냐? 자신이 원하는 것을 갖기 위해서 상대방이 원하는 것을 먼저 주는 거예요. 그렇죠? 먼저 주는 거예요. 선 주고 후 받는 거예요. 후 받는다. 받는다. 이게 바로 협상의 원칙이에요. 원칙. 내가 원하는 거를 먼저 계속 요구하면 이게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어떻게 보면 협상의 원칙이에요. 원칙. 여기까지가 이제 189페이지까지가 진행을 좀 했어요. 자, 오늘은 여기까지 수업을 하는 걸로 이렇게 하겠습니다. 시간이 의외로 많이 지나갔네요. 자, 여러분. 오늘 이제 협상에 대한 부분들을 얘기했는데 교수님 이제 여러분들한테 이해를 좀 돕기 위해서 역사적 사실 가지고 좀 이렇게 비근하게 좀 얘기를 이렇게 좀 해드렸는데 하다 보니까 시간이 또 많이 지나갔네요. 일단 그 2절은 그 다음 시간에 협상의 과정과 또 한국의 협상 문화. 왜냐면 한국의 협상 문화는 좀 뭔가 다르거든요. 이제 그런 부분들을 좀 교수님하고 함께 또 얘기 한번 나눠보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 배운 거에 대한 어떤 협상에 대한 이해가 좀 되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아무튼 오늘 수고 많으셨고요. 자, 다음 시간에 2절 협상의 과정과 한국의 협상 문화에 대해서 같이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